좀 화제를 좀 바꿔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이제 연기가 됐는데 이게 좀 놀란 게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연기 신청을 내자마자 불과 1시간 만에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가지에 의아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받아줄 거면은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인편으로 송달하고 15일에 나오라고 15일에 이렇게 잡고 그거는 왜 한 것인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냥 보여진 현상으로 그리고 법원 쪽에 조금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은 어쨌든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법원 자체가 지금 난리 나겠다, 쪼개지겠다. 맞아요, 난리 났어요. 예.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성명이 지금 그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대법관들이 비판하는 것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잘했다라고 올라온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비판하고 일부는 잘했다라고 하고 이게 법관들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한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제 부장판사 이 정도면은 약간 조직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뒀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다. 게다가 이제 민주당 쪽의 압박도 어느 정도 통했고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떠나서 꼭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니들이 뭔데 법조 엘리트들 니들이 뭔데 내 선택권은 니들이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그래? 맞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제가 네. 그래서 지난주에 KBS 라디오 나가서 이게 2004년 노무현 탄핵이 약간 대자부되는 게 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사건이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들끓지는 않지만은 그거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게 그때도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말 실수한 거 그래 알겠어. 이게 이 정도야? 니들이 그렇다고 니들이 내가 뽑은 대통령을 니들이 탄핵을 한다. 국회의원 니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맞아요. 반영을 했는데 이 김용남 의원 친구라고 그러더라고. 이재권. 그래요? 그러니까 법박 동기. 그러니까 연수한 23기고 그 윤석열도 23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김용남은 24기고. 24기고. 그런데 어쨌든 그 대학 친구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이 연기하기 전에 김용남 의원이랑 제가 방송을 했는데 얘 합리적인 애라서 요청하면 들어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신청서를 빨리 내라. 연기 신청서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서울고법이 기자들한테 이제 공지를 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주장한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대법원이 분명히 유죄 취지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그 문제에 대한 각계의 반발을 두고 공정성의 문제로 서울고법도 인식을 하고 있다. 재판부가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부담이 됐을 텐데 그런 표현을 썼다는데 좀 놀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공정성이라는 문제는 이 단일 재판만 놓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공정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렇죠. 네. 뭐 이례적인 게 많으니까 항상 비교를 해야 공정을 알 수 있거든요. 단적인 예가 서울고등법원이 나왔으니까 서울고법에서 한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 전에 윤석열 재판받을 때는 고법에서 청사 관리를 하니까 지하로 가게 해주고, 지하로 가게 해주고 특혜 베풀어주고 또 사진 촬영도 그때 지기현 부장이 결정했습니다마는 다 이렇게 특혜성인 이례적인 걸 많이 했잖아요. 또 지기현 부장은 뭐 구속 취소 인용을 아예 해버렸고 날 시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다 이례적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는 다 유리하게 가고 이재명 후보 쪽도 다 이례적이고 인편으로 한 거 다 이례적인데 맞아요. 여긴 다 불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야 법이라는 게 잣대가 동일해야지 왜 누구에게는 다 유리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하느냐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정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 비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그 정치의 선거 개입한 부분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조직은 정말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곳이에요. 당연하죠. 법원이 무너지면 정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인할 수 없는 게 이건 뭐 야당이든 저 같은 평론가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저는 박병곤 판사 꼭 이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제일 최초에 올리신 분이거든요. 젊은 판사입니다. 용기 있는 분이고 김도균, 송경근 이분들이 먼저 치고 나갔다가 그다음에 노행남 그다음에 마지막에 김주옥 부장판사가 그냥 종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법관회의 소집하고 조희대 물러나라고. 원래 법관들은요 자기 사건 처리하기도 바쁘고 원래 안 나섭니다. 법관들 왜 일에 안 껴들어 원래 나서는 것 자체가 본인도 정치 한복판에 간다는 그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평생 법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죽하면 자기 구성원들이 그러고 또 법관들만 그러느냐. 법원 공무원 노조까지 들고 일어났어요. 노조까지도 재판 거래라고 하면서. 맞아. 네. 그럼 이쯤 되면 지금 이거는 유불리를 떠나서 재판 진행의 과정이나 어떤 진행 상황 속에서의 편향성, 공정이 무너진 걸 지금 다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한마디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뭐 사법부 탄핵가 무슨 탄핵병 걸렸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 아까 그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약간 한덕수식 논리?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항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또 맞아요. 이재명 후보의 재판 결과가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그걸 떠나서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은 사법부 구성원조차도 이거는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법원 봅니다. 출입 기자를 해봤지만은 그 사실 현직에 있는 판사들이 실명을 까고 대법원을 비판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고 그것도 대법 원장을 공격하기 비판하는 어렵죠.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김주옥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다. 이 전제가 뭐냐? 결국 대법원이 판결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인식을 판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심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 정확하게 이르면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있으니 네. 이제 균등하게 선거운동할 기회와 재판의 공정성 논란 이런 거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실제 그냥 공정하지 않다라고 단정지은 건 아니지만은 논란이 있다라는 거를 상급심에서 한 거를 판사가 그러니까, 얘기를 한 상급심이, 거를 예. 지금 아시는 법조 출입하는 분은 알겠지만 처음 그러니까. 봤잖아요. 처음 그러니까 봤죠. 예.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예전에 이제 판사들이 실명 까고 한 거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거래했을 때 그때 좀 많이 좀 한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빼놓고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의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민주당의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예. 아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이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50%, 잘된 판결이 38%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스윙 보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세하게. 이게 이제 오차범위 전체 여론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46대 42로 맞아요. 다투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거고. 이제 다투고 있는데 비슷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잘한 거라고 몰빵이 나온 거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중도에서는 50대 38 정도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 게 되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민주당 지지자들만 반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로그 기록 공개하라고 100만 명이 이틀 만에 금방 서명을 했잖아요.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모로 이게 조금 부담이 됐다. 네.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 약간 좀 이번 요 상황에 대해서 법관들도 약간의 네. 그 성향 차이를 저는 본 게 뭐냐면은 이게 약간 뭐 세대론인데, 그러니까 지금 부장판사급 정도 되는 게 여기가 대체적으로 X세대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50대 중반부터 예. 50대 초중반 요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태어난 연도로 따지면은 70년부터 한 74년 그러네. 정도 네. 그러니까 70년대 전반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5년 단위로 끊었을 때 진보적인 세대예요, 거기가.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X세대의 문화의 세례를 받은 것도 있고 본인들이 커가면서 이제 민주적인 권리 행사를 하고 뭐 전교조 교육도 받고 예를 들면은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도 만들어보고 대통령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실제 여론조사 이게 정치 성향 조사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 지금 쓴 사람들 부장판사 이런 상당수가 약간 그 전 세대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X세대의 네. 이 판사들이 쓴 거고 그 지금의 대법관들은 그 윗세대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꼰대 쉽게 얘기해서 예. 1차 베이비붐 세대하고 2차 베이비붐 세대하고 약간 다른 성향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본질을 꼭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이거 얘기하다 보면 산으로 가거든요. 무슨 뭐 갑자기 유죄 막 이러다 보면 무슨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슨 뇌물이나 무슨 폭행죄로 가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공직선거법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기소 사안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까지도 그 검찰이 지금 부안해동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정당화해서 만약에 대법원에 놀리니까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인혁당 사건도 비판 못해요. 법원이 얘기했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걸 어떻게 비판합니까? 대법원의 판단인데 다 재심 나서 다 무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제대로 보려면 정치기소라는 부분부터 짚어야 되는 것이고 더 심각한 건요. 사법부의 정치 개입은 질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이걸 비유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물도 오염시킬 때 바닷가에서 오줌을 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 혼날 일이죠. 네. 근데 바다는 그래도 자정이라도 돼. 정화가 돼. 스스로. 수영장에서 오줌 넣으면 그거 진짜 안 되거든요. 쾌감이 좋거든요. 근데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거 작으니까 네.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시대에 어디 수원이 있잖아요. 수의 물의 근원지. 거기를 오염시키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수원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저는 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공기 같은 거고 정말 수원지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오염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이 그것도 최고법원이 정치적 논란을 만약에 예상 못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판사하면 안 되고요. 알고 뛰어든 거예요. 알고 뛰어들었고 고법도 처음에는 법원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5월 15일 잡은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정치 편향 논란부터 해서 정치 개입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법원이 사실상 굴복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사법부에 압박 넣었다라고 공격할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부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 밑에, 그러니까 9급부터 5급까지 있는 이 공무원들이요.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눌러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 징계당한 공무원들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못 예. 눌러요. 근데 하물며 이 정부에서는 행정부 수반 대행을 했던 한덕수가 정치에 출마를 하지를 않나. 이제는 사법부라는 윤석열 임명한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은 정치의 불구덩이에 혼자 들어가 버리네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법관들이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알겠습니다.